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기사를 보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굉장히 도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무자비하게 살포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몰아갈 때 분명히 그걸 몰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상황이 약간은 조금 어디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왜 몰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지 않은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청라에 살았었잖아요, 초창기 때. 그때는 저는 누구보다 청라 예찬론자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었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각종 개발 호재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청라를 떠나면서 그곳의 개발 소식이 더 이상은 저한테 이제 최우선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구나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 그리고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두 집단이 팽팽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시세가 떨어져도 집값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만 시세가 올라도 집값이 이제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정보를 들을 것인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뭐 아무튼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은 오른다, 집을 안 가진 사람은 떨어진다, 이런 마인드를 보통은 이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집주인이 늘 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기도 하고요, 세입자를 바꾸기도 하고, 집주인은 갑, 세입자는 을, 이런 구조였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에서도 똑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 가격을 결정할 때도 집주인이 정했습니다. 당연하죠. 내 집인데 내가 가격을 정합니다. 내가 가진 집을 내가 얼마에 팔지는 당연히 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매도 호가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죠. 집주인이 얼마에 내놓느냐가 곧 집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로 집값을 판단하는 게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거래량이 많을 때냐 적을 때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상승장일 때는 호가가 곧 뭐 실거래가가 될 거니까 집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하락장일 때는 이 호가에 내놓는다고 집이 팔리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집 가격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사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하락기에도 집 가격은 집주인이 정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가격일 뿐이지 집주인이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가,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시기의 호가인지 어떤 시기의 실거래가인지 그걸 좀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현재 언론과 여론은 지금 집값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뉴스 기사를 제가 아침에 쭉 보면은 거의 뭐 한 9대 1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1도 이제 보합이다 이런 수준이지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에 달하는 90%에 달하는 집값 상승, 언론과 여론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속사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집값이 올라간다, 뭐 호가도 올랐다, 뭐 집값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집을 내놓을까요? 아니면 들고 갈까요? 집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어디에 뭘 납품한다, 그 수량이
사상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까요? 들고 갈까요? 당연히 들고 갑니다.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들고 가게 되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집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집 가격이 오른다면은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팔 이유가 없으면 집에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매물을 걷어들이면은 뭐가 줄어들까요? 바로 매물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매물 숫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조바심을 내고 더 집을 사려고 하죠. 그게 상승장 때 보통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뉴스가 지금 딱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매물이 역대 최다인데, 서울은 최초로가 저희 아들 이름인데, 아무튼 85,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집계 사상 가장 많은 매물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왜 그럴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상승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내놓을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들죠. 서울만 매물이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1년 전보다 전국의 모든 곳의 매물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매물이 30% 늘어났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45% 증가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매물이 35% 늘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매물이 31% 늘었습니다. 보게 되니까 매물이 지금 30%에서 45% 사이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많이 오른 곳이 매물이 더 늘었습니다. 이상하죠? 많이 오른 곳은 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곳의 매물이 더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구 같은 경우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서초구의 매물은 55% 증가를 했습니다. 진짜 아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에서 45%가 증가했는데 진짜 많이 증가한 거죠.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43%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매물이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값이 지금도 안 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노도강이라고 서울의 이제 북쪽 지역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8% 매물이 늘었습니다. 강북구에는 매물이 19% 늘었고요. 이걸 보게 되니까 집값이 굉장하게 올랐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매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오른 곳과 떨어진 곳이 지금 내놓는 양이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물이 늘어난다는 뜻은 집주인들도 더 오를지는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오를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쯤에서 살짝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간다면은 굳이 팔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싶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도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집주인들 생각이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집주인들은 올라간다 생각하는 집주인도 있고, 보합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가 5만원에 지금 500만 주가 걸려 있어요. 이거를 내놓은 사람들이 걷어들이든지 아니면 이거를 누군가가 다 사줘야 이 매물대를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좀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매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누군가는 소화해 주거나 사주거나 또는 집주인들이 다시 걷어들이거나 해야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많이 오른 것은 팔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저렇게 집값이 상승한다 여론은 몰아가지만 실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매물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이 지금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은 매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고 뭐 여러 조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쉽고 빠르게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뻔하고 식상한 말이지만 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